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거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 빌려줘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응 거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지금 보면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마가 정부가 거의 뭐 이제는 연준을 장악을 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다극화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있죠. 이런 지금 가운데 금의 가치는 지금 계속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금 선물이 3,722달러, 3,730달러 이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은 선물도 미쳤습니다. 은 선물도 1년에 지금 39%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40달러 넘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43달러까지 돌파를 해서 이제는 저항이 거의 없다. 야, 이제는 이 상승이 뭔가 진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달러의 이런 패권의 종말,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다극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통화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과 은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잘 오르고 한국 증시도 잘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까지 잘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어떤 지금 큰 흐름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지금 통화 스와프를 미국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통화 스와프가 뭐냐, 커런시 스와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본 개념이 뭐냐,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 통화를 약속한 비율로 이제 교환하는 거. 수합이 교환이잖아요. 교환을 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원화를 미국 연준에 주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예요. 달러를 빌려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화를 달러로 이제 다시 두고 오는 구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달러를 다시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좀 열어줘. 지금 우리가 달러가 갑자기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려 쓰고, 나중에 거기 달러를 다시 또 우리가 뭐 반도체를 수출하고 조선을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해서 그 번 달러를 거기다 넣어놓을게, 이 마이너스 통장에, 약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필요할까? 역시나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죠.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외환 위기나 뭐 이런 게 수시로 올 수가 있고요. 외환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 환율 안정과 그다음에 금융시장 신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려고 지금 또 이제 트럼프의 관세와 그다음에 우리가 대미 투자를 뭐 한다고 뭐 3,500억 원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서 과연 그걸 할 수가 있을까, 그 의심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종류로 보면은요, 스와프의 종류는 무제한 상설 스와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유럽, 일본, 여기 나와 있죠. 영국, 스위스, 캐나다처럼 기축 통화국끼리만.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셨죠? 우리나라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열심히 상품을 팔면 부자 되는지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기축통화국들이 건물주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냥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 올려 하면 계속 그 임대료를 갚다가 계속 일하다가 결국 우리는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축통화의 메커니즘인데, 그런 걸 한국은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은 그냥 열심히 조선을 만들어서, 열심히 반도체 만들어서, 열심히 자동차 만들어서 팔면은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순진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기축통화의 메커니즘과 왜 이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왜 모으는지, 왜 한국은행은 13년 동안 금을 모으지 않는지, 이런 거를 다 우리 국민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따지고 있죠. 이 기축통화의 이 메커니즘을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스와프죠. 통화 스와프도 안 맺어져서 뭐 IMF가 5년 만에 이렇게 하는 지금 처지에
지금 달렸다. 처지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2008년이나 그다음에 2020년 이럴 때 한시적으로 스와프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금리 인하를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달러 가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환율이랑은 디커플링 됐죠. 이게 환율인데 빨간색이 환율이랑은 디커플링 됐습니다. 왜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당연스럽게 이 환율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 그 전까지는 지금 여기 내려오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 달러 가치가 내려오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내려왔었는데 그게 이제는 점점 디커플링 돼서 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달러 약세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역설. 그러니까 원화 약세라고 하면요 환율이 그대로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도 우리 환율이 135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1380원, 1400원대 이렇게 놀고 있죠. 예전에 불과 여러분들 2, 3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어요. 제가 미국 주식 할 때 1100원에 환전을 해서 또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1300원 이상이 뉴 노말이 됐죠. 이제 1400원. 그 다음에 통화스와프가 잘 안 돼서 또 뭐 관세 뭐 25% 맞고 또 미국에 이런 압박이 있으면은 1500원, 심지어는 2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 하세요. 달러 모으세요. 원하는 안 됩니다. 국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또 이제 금을 많이 모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500억 대미 투자 이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환위기 IMF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약 485조입니다. 이거에 투자 약속을 했거든요. 야 이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인지도 의심이 갑니다. 진짜 뭐 20년을 뭐 기업에서 돈을 벌어야 이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데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 있잖아요. 달러 보유한 거 4,163억 달러의 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거 빨리 내려가면요.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당연히 지금 빨리 내라고 하겠죠. 그래서 45일 내 집행 요구로 외환시장 달러 공급이 급감을 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도 18.7% 규모로 일본의 13.7%, 그 다음에 EU의 7%보다 훨씬 과도한 요구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동맹국들을 죽이는 거다. 동맹국들을 다 빼먹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강력하게 나오는 인도나 브라질이나 중국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EU나 일본, 한국한테만 엄청나게 지금 뭐 대미 투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걸로 관세 이런 걸로 더 이렇게 뽑아먹고 있죠. 그래서 참 한국이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본과 한국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뽕에 차 있어서 일본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요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요 일단 기축통화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외환보유액이 이게 11조가 아니라 1.3조일 겁니다. 1.3조로 충분하고 엔화는 그리고 기축통화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제한 스와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우리가 문제죠. 그리고 분할 납부도 3년으로 해서 매년 1,900억 달러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달러로만 지급해야 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달러로만 지급해야 되고 연간 1,200억 달러 납부 시에도 외환위기 공포가 존재를 한다. 일본이랑 우리랑 동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한국과 일본. 자, 외환 보유고 이 8월 기준이거든요. 25년 8월 4,163억 달러. 일본은 1조 3,240억 달러. 그다음에 대미 투자 약속은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래서 투자 비중이 외환 보유고 중에 84%고요. 일본은 42%다. 여기 중요하죠. 기축 통화 여부가 한국은 아니고요. 일본은 기축 통화다. 그리고 통화 스와프, 무제한 통화 스와프 미국과의 한국은 미체결이고 일본은 체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순 대외 금융자산도 1조 304억 달러. 그래서 34%, 예, 일본은 3조 7,300억 달러 15% 비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미 수출 중 자동차 비중이 28.5%, 28.4%, 3%인데 우리가 이제 관세를 더 맞는다고 하면 참 큰일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일본이랑 우리랑 많이 차이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이런 관세나 이런 거에서 뜯길 것 같아서, 그리고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더 휘둘릴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통화 스와프 필요성과 미국의 반응을 한번 보자면, 한국은 지금 미국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는 외환 고갈 방지, 그 다음에 환율 안정 필요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스와프가 있으면은 원화를 발행해 이 달러 확보가 가능하다. 이게 참,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닌데 달러 원화를 그렇게 뿌려야 되는데 누가 통화 스와프를 하고 싶겠어요? 미국이 아니라도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돈 뿌리는 거 봤을 때는 전혀 하기 싫을 것 같고요. 일본은 지금 미국과 무제한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왜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협상에서 유리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 및 24시간 개방 시장 국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국가와만 무제한 스와프를 체결하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할 가능성이 적다. 한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체결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꿈 깨라.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표와 실제는 괴리가 있다. 정부는 뭐 충분히 이게 지급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 줄 돈을 미국에서 빌려 충당하려는 구조는 모순됐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3,500억을 준다고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했는지, 못하면 진짜 인도나 브라질처럼 배째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그동안 업보가 있잖아요. 중국을 그렇게 천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그렇게 멀리했는데 우리가 이제 브릭스 그쪽에도 발을 얹힐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참 예전에 조금 뭔가 명분이라도 살짝 밑밥을 깔아 놓았어야 되는데, 전혀 뭐 미국 쪽으로만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붙어 버려서, 진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우리의 목줄을 잡고 흔들면은 진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정도로 큰일 났습니다. 진짜 국민은 지금 언론 발표로 협상이 잘 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외환위기급의 부담이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이나 여러분들 달러, 달러 이런 거 모아 가셔라. 그다음에 해외 주식 이런 거 꼭 모아 가셔라. 원화를 많이 들고 계시면은 아마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IMF 와서 원화 가치가 진짜 환율이 1,400원에서 2,400원 돼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의 가치는 물론 뭐 원화로 하면은 뭐 똑같은 2억이겠지만 그 2억이 여러분들 예전에는 달러를 얼마 했는데 그 달러가 이제는 2,400원의 환율이 적용되면 폭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자, 25% 이제 말 안 들으면은 이제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어도 거기서 이제 더 달라 계속 할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는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협상을 할 것 같다. 트럼프한테 아마 엄청나게 끌려다닐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힘이 없고 그다음에 선택을 완전 미국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 관축 감세 조건을 수용해도 3천억 달러, 3,500억 달러죠. 이거에 지급 의무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95% 이상이다. 그런데 관세 충격까지 받으면은 치명적이죠. 그리고 중국한테는 이제는 계속 수출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미국에 몰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 마음대로 진짜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는 더 많이 폭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는 지인 중에 장사한다고 하면은요, 뜯어 말리고 싶어요. 제가 아끼는 지인이면. 물론 아끼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한 지인이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둘 텐데 뜯어 말리고 싶어요. 내수가 그만큼 폭망을 하고 자영업도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왜냐, 이제는 진짜 이런 수출이나 이런 데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관세 협상 이런 걸 하다가 관세 충격 때문에 이제 대기업 일자리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그냥 털을 잡아서 가겠죠. 물론 대기업 주식이나 이런 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어서 그걸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내수가, 이 내수 일자리와 내수 이제 노동자의 이런 소비 이런 게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제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겠죠. 참 그게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이 된다. 기업의 관세 부담이 증가하면요, 대기업도 타격이 되고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대응 불가하다.
절반 이상이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 안 해도 이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공격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휘청휘청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미국 아니면은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금을 하나도 안 모으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트럼프 마가의 압박은 아마 계속 될 건데요. 자, 지금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한 환율 원리하면요, 3,500억 달러를 지급을 하면요,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축소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상승되겠죠. 이게 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여러분들 워낙 그러니까 강세 전환은 지연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아마 이렇게 쭉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할 수가 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은요, 트럼프가 이제 의도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겠죠. 트럼프의 마가의 압박은 계속 될 겁니다. 얘네들은 원래 그런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압박할 거고요. 정상회담에서도 공격적으로 계속 이제 트럼프가 내놔라, 안 그러면 뭐 다 뺏어간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줄 게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한국의 지금 경제 외교적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 요청은 실제 성사보다 협상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이제 목줄에 달려서 이리저리 이제 끌려갈 거란 얘기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중국이랑 좀 친한 면을 보여줘야 미국이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할 텐데, 얘가 중국한테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랑 관계도 아예 뭐 거의 뭐 소원해졌고, 러시아랑은 아예 뭐 척을 져버렸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에 이제 미국 아니면 어디에 기댈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기대는 미국이 트럼프 마가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제 진짜 동맹국들을, 그러니까 트럼프 마가의 알려드릴까요? 트럼프 마가의 지금 하는 정책들의 원리가 뭐냐면요, 그냥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위에 동맹국들은 미국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관세나 아니면은 미국 대미 투자로 미국에 돈을 줘라. 그래야 이제 다시 또 우리 제조업을 키우고 중국이랑 상대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 한국, 유럽 니들이 다 희생을 해서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라고 하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줘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조지아에서 공장, LG 공장이랑 현대 공장에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동맹국인데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제가 리뷰해드리려고 했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것도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저는 예상을 해서 화나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진짜 제 예상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깨우치시고, 무조건 미국이다, 미국은 무조건 착하고,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런 정의롭고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죠, 20년 전 그런 모습들은 점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거의 없어졌죠. 이제는 미국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이익에 이렇게 반하면은요, 그냥 동맹국들도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동맹국들에게서 삥을 뜯을 수도 있는 지금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안 좋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 말고 아무것도 기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미국 말을 안 듣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제를 뭐 중국이랑도 같이 해보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허락도 안 받고 러시아랑 이렇게 가스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미국 말을 안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미국은 아마도 달러 있잖아요, 달러 스위프트,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동결시켜버리고 달러 못 쓰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로 망하죠. 왜냐? 달러에 거의 몰빵을 했기 때문에. 금도 별로 사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샀죠. 13년 동안 금도 사지를 않고 계속 달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 일에 자금을 묶어버리면 우리나라는 그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대외 요인에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국내 요인이 이 환율의 불안을 결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대미 투자가 환율 불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금 집행 방식, 뭐 일시냐 분할이냐 이런 거 여부 때문에, 그리고 스와프 여부가 환율의 핵심 변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겠어요? 다 외부 변수죠.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이런 외부 변수 때문에 환율이 요동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스와프가 없을 경우에는 외환이 고갈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환율 급등 및 신뢰도 하락이 위험이 된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지금 환율이 2,000원, 3,000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장기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가 누적되면 원화 강세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거는 아마도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나가야 원화 강세가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대기업에 이제 해외로 이전하면서 공동화가 되면서 아마도 구조적으로 취약성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달러나 금, 그다음에 중국 주식 많이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예요. 이 원화 기반으로 투자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뭐 1년에 2% 3%씩 그냥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환율이랑 이런 경제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IMF나 어려워지면은요 외환 보유액 압수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가져왔는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 명의의 해외 자산, 그러니까 미 달러 국채, 외화 예금 등이다. 그래서 이 자산 대부분은 미국 유럽 기관이 그러니까 미국 뉴욕 연준, 유로클리어 이런 데에 예치되어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해외 금융기관이나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 동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러시아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동결되면 우리나라는 뭐 바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써서 달러를 직접 시장에 풀거나 이 특정 기업 펀드 지원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보다는 정책적으로 사용한다는 표현이 맞겠다. 그런데 아마도 한국이 지금 달러가 부족해지고 달러가 지금 시중에 말라버리면요 아마도 우리 환전하는 것도 아마 쿼터제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도 1년에 뭐 $10,000, 뭐 $20,000, 뭐 $100,000 이하 이렇게 해서 아마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ETF 있잖아요. 이런 거 혜택 같은 거 줄어드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세금을 더 이제 걷어버리는 거 보면은 절세 혜택도 점점 줄여가는 거 보면은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해외 투자, 이 대미 투자나 아니면은 다른 뭐 해외로 투자하는 이런 자금들도 아마 쿼터제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달러가 너무 많이 빨려 나가면은요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KRX 금 시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세금도 안 띄고 그냥 이렇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현물로도 바꿀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국가 비상 사태죠.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 때문에 뭐 압수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평상시에는 이 국가 비상 사태, 외환 위기나 전시, 국가 비상 경제 명령 이런 거에서 지금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요. 매각 강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중단과 같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금 현물을 왜 모으는 거예요? 저라면 그냥 KRX 그냥 모아 가겠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금 현물이랑 은 현물을 왜 모으냐면 이런 위기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ETF나 KRX 금 현물 이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요 강제로 진짜 원화로 청산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위기 시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시장 재개 시 매도만 허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정부가 환율 안정이나 이 외환 확보를 이유로 매수는 막고 매도만 열어둔다는 식으로 제약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둘 수 있다고. 이건 가정이라서 꼭 뭐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을 원치 않아도 팔아야 하는 압력, 강제 매각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출금 제한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실물 인출은 불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물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실버바 많이 사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버바가 이제는 한국금거래소에서 나오는 게 막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실버바 이제 당분간 못 삽니다. 이제 막혀버려서 저도 사려고 했거든요. 저도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혀서 지금 못 사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골드바밖에 없습니다. 골드바가 한국금거래소에 있거든요. 제 링크 들어가시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아마 어떤 지금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금값이 너무 폭등해 버리면요 골드바 선물도 아마 현물도 막힐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투자 용도라고 하면은요 실버바랑 골드바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상경제명령 발동하면 한국은 그냥 비상경제명령권으로 대통령 권한 헌법 76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시나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이
금융자산을 매매 제한하고 그다음에 외환 금 거래 통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강제 매각이나 보유 제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비상시에는 강제 매각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버바랑 골드바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 용도로 들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뭐 달러를 또 현물로 뭐 이렇게 알상무님은 들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고요. 역사적 사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있습니다. 10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1933년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보유 금지령을 내려서 개인의 금을 강제로 매각하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가격으로 그냥 달러 지급을 해버렸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원화로도 갑자기 한 돈당 가격이 70만 원이었는데요.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서 200만 원, 300만 원 뛰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격으로 안 주고 그냥 법정 가격이 지금 100만 원 돼 있네 해서 100만 원으로 청산해버리고 이게 지금 금의 가격을 청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후로 지금 뭐 계속 위기가 계속 되니까 막 금은 300, 400까지도 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을 갖고 있지 않죠. 원화로 바꿔줘 버려서 여러분들은 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도 여러분들에겐 효과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현물로 갖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국가가 진짜 쳐들어와서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뺏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뺏진 않겠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망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물이 중요한 게 그런 거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실버바를 계속 사니까 제가 못 사고 있습니다. 실버바를 사고 싶었는데 지금 못 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시 42분에 이 한국금거래소 있잖아요.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지금 접속 인원이 실제 엄청 많을 때는 5,0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기 인원이 2,923명 이렇게 지금 살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골드바도 좀만 더 이렇게 지나면은요. 골드바가 지금 불티라고 하거든요. 이제 골드바도 아마 C가 마를 수가 있다. 지금 실버바는 이미 C가 말랐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알아채서 은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채서 실버바가 지금 고갈이 됐는데요. 이제 골드바도 이제 곧 고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골드바로 투자를 했는데 골드바도 이렇게 밀리면은 금방 이렇게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현물 사실 거면 미리미리 이렇게 사셔라. 그래서 혹시 제 링크에도 골드바는 지금 팔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골드바를 하나 더 사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은요 바로 골드바를 이렇게 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면 올수록 결국에는 금과 은의 가치가 계속 커지고 크게 보라고 했죠.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지금 기축 통화의 이 패권이 점점 변하고 있고요. 달러의 이제 위상이 아마 줄어들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이제 금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시작된 거고요. 이거를 막을 사람이 아마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요, 당연히 1년간 몇 년간은 주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버블의 끝은 결국에는 하락이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